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4월 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아버지랑 청주에서 돌잔치에 참석 후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촌 누님께서 증평 시골에 살고 계셔서 거기에 잠깐 들렸다 가기로 했죠. 그렇게 증평 고몬에서 아버지와 저,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 이렇게 넷이서 막걸리에 수육을 먹고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셔서 넙죽넙죽 막걸리를 얻어먹었죠. 저는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아버지와 함께 평상에 누워서 모기장을 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술을 드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깨고 가라고 옆에서 함께 잠이 드셨고요. 그 와중에 제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고모네 집 앞마당은 좀 그렇고 밖에 나가서 담벼락에 오줌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일어나는 기척에 아버지도 잠에서 깨셨고 아버지도 나와서 제 옆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셨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거 뭐야? 하는 소리에 저도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보니 진짜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반대편 길가 나무 옆에서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엄청 시골이라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옆 큰 나무에 서서 한 손은 나무에 올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냐고 소리를 쳤는데도 가만히만 있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뚫어져라 저랑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는 "얘, 저거 사람 아니다" 하며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또 아버지만 두고 가면 아버지가 해코지를 당하실까봐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를 끌고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도 이런 적은 처음이었는지 막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시기도 하고 그저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저희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데 저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대로 기절했을 겁니다. 무슨 바퀴 달린 신발을 신은 것처럼 옆으로 스르륵 움직이는데 그때 아버지가 빨리 들어가서 고모를 깨우라는 겁니다. 저를 밀다시피 하여 집 안으로 밀어넣으셨고 저는 들어가서 펑펑 울며 고모를 깨웠습니다. 진짜 침이며 눈물이며 질질 흘리면서 깨우니까 고모부랑 고모가 같이 깨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시라고, 우리 아빠 지금 죽는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분이서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뛰어나오셨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랑 아버지 둘 다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밖으로 나가보자 아직도 그것이 고모네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게 저랑 아버지만 보이는 건지 고모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뭔데?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고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소금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랑 아버지 입에 그 소금을 쑤셔 넣어주시고는 저거 지나갈 때까지 눈 감고 있어라 하셨습니다.
저랑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소금을 입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줌을 지리고 말았죠. 눈을 감고 있자 뭔가가 제 앞을 지나가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고 웃음소리도 뭣도 아닌 뭔가 끼익 하는 소리가 귀청이 찢어지도록 들리는 겁니다. 불과 몇 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전 그 사이 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고모는 신기가 있는 분이셔서 그날 밤 저와 아버지가 봤던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었고 고모부는 영문도 모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 고모가 신을 모시는 한 무당할머니에게 저랑 아버지를 데려가 주었고 그 무당할머니가 부적을 하나 지어주시면서 아버지께 집 들어갈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걸 신발장 앞에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속 오지에 있는 집터들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충남과 충북 위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집터를 고르는 기준은 좀 까다롭긴 한데 주변에 고압선이 없어야 하고 반경 5km 내에 축사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전기, 인터넷이 들어와야 했는데 대신 상수도는 포기해도 됐습니다. 또 집터 뒷산이 높지 않아야 하고 산물이 근처에 흐르는 곳, 그리고 산중턱 분지에 해가 잘 들고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녔는데 이런 곳은 대부분 산소가 전부 차지하고 있더군요. 여러 곳을 찾아 헤매다가 한 부동산을 통해서 충북 쪽에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춘 데다가 운치 있게 대나무 숲까지 끼고 있는 한 집터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당장 계약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집터를 보여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랫동네에서 고추를 심고 계시는 한 어르신이 묻더라고요. 그 위에는 왜 다녀오냐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그 집을 계약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아연실색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집 늙은 무당이 살던 집이야. 평생을 잡신만 모시고 살다가 늦음하게 장군신을 받아서 피를 토하고 죽은 자리여. 이러시더군요. 뭔가 오싹하니 무서웠지만 형님이 워낙에 그 집터를 마음에 들어해서 아버지 후배 중에 지관이라고 묘자리나 집터의 기륭을 판단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랫동네에서 한참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후배분이 갑자기 아연실색 하시면서 큰 소리로 야, 차 세워 얼른! 차 빨리 돌려! 막 이렇게 흥분하시더군요. 그쪽이 관례길도 꽤 있는 곳이고 아직 거리가 꽤 남았는데도 지금 가려는 곳이 좌측길 반대로 쭉 올라가다가 물줄기 끝에 위치한 집이지? 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당시 운전 중이던 제 온몸에 진짜 소름이 쫙 돌더라고요. 실제로 좌측길로 쭉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기점으로 작은 댐 같은 게 있어서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다 이렇게 음기가 지독한 곳은 처음 본다면서 가까이도 가지 말라 하더군요. 저는 미신이나 귀신 같은 건 안 믿었었는데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기는 있는 거구나 하고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그 집이 생각나 머리털이 곤두서는 기분이네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